안녕하세요. 우엠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는 참 잘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조금씩 이야기들을 하고 가장 또 편한 곳이 또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트북에다가 로지텍 캠을 달아서 한번 첫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혹시나 뭐 또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좀 편집 없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그 처음 주제로 이제 집에서 찍다 보니까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LCC 저비용항공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아시죠? 뭐 로우 코스트 해가지고 이제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하게 나오는 그 항공사를 말하는데, 보통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저가 항공은 절대 안 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가 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보이질 않아서 저는 앞으로도 저비용항공사 이런 관광 쪽 라인의 연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끼리도 이제 저비용항공사 좀 타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장하면서 좀 저는 좀 싼 항공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되게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왜 가격이 저렴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 저비용 항공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형화. 그러니까 한 비행기를 그냥 그 비행기만 가지고 737이면 737 그 비행기만 가지고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비용항공사라고 했던 그 항공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일단은 한 개의 비행기만 무조건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정비 인력 엄청 저렴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어떤 정비를 하든 간에 정형화된 하나의 비행기에 집중하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막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비행기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비행기 자체를 하나로 집중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정비 인력들이 가장 737에 맞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품 조달도 상당히 쉽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737 시장으로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가항공 많이 타는 분들 보면 이거 비행기 되게 비슷한데 하면 거의 다 우리가 뭐 제주나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는 그런 비행기들은 거의 다 한 비행기 기종에 이제 국한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 알았던 건데, 각 공항마다요. 그 우리가 말하는 주차 비용 있잖아요. 주차 비용을 뭐 주 항공기 비용이라 할까요? 그 항공기가 뭐 배가 정박하듯이 항공기가 공항에 최대한 땅에 떨어져 있으면, 땅의 지면에 있으면 이 저가항공은 엄청나게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늘을 많이 날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뭐 인천공항 같은데, 뭐 청주공항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그 항공기의 비용 자체가 많이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인천공항이 비싸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이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그 항공기가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의 그 비용 자체를 최대한 적게 많이 내지 않는 그런 범위는 이제 지방공항이다 보니까 LCC 항공사들의 주요 본거지가 보통은 이제 각 지방으로 돼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이고요.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에서 엄청나게 재미를 봅니다. 뭐 대만,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것들 티웨이에서 거의 뭐 대구공항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 잘 잡고 있고요. 뭐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에어부산이나 뭐 다양한 어, 브랜드의 항공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은 거의 제주도를 기점으로 한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지방공항들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저가항공, 저비용항공사가 왜 지방공항으로 가느냐? 지방공항에서는 일단 세금 자체나 아니면 공항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로움과 가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는 앞으로도
점점 더 뭐 양양공항 뭐 무안공항 이런 것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지방으로 나아갈 거고요. 저도 그래서 뭐 제주 가거나 이럴 경우에 가족들이랑 갈 때는 진짜 청주 출발 제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비용 항공사 하면 이제 뭐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이랑의 그런 어떤 비행기 안에서의 서비스 자체가 되게 부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비행기 아니고 그리고 승무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승무원 서비스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뭐 엄청 품격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요. 요즘 제가 비행기 많이 타다 보니까 타면 남자 승무원들 되게 많고요. 남자 승무원들이 쪼끔 더 적극적으로 막 그 고객들 승객들을 되게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도 좋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인제 제일 자주 하는 것들 자체가 뭐냐면 이제 뭐 기내식 싹쓸이, 뭐 기내식 싹쓸이 잘 아시나요? 뭐 그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 인제 기내식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기내식 인제 책자가 있잖아요. 그 책자에서 뭐 한 개, 한 개 뭐 이렇게 뭐 배고프면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맨 위에 있는 컵라면이랑 비빔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뭐 맥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이제 다 시키게 되면 웬만한 승무원분들은 한 번 웃죠. 그냥 '이 사람 좀 많이 먹네.' 그리고 나서 센스 있는 승무원 인제 저한테 얘기하죠. 뭐 UMD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이거 다 한꺼번에 다 갖다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다 갖다 달라고 하지 않고요. "일단 라면이랑 비빔밥 먼저 먹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먼저 먹거든요. 먹고 나서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은지 그때그때마다 "또 뭐 필요하세요?" 막 그때그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랑 뭐 저기 밤 같은 거 주세요. 그리고 과자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인제 후식은 이제 그 커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기내식 싹쓸이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 또 인제 출장을 많이 안 가는데, 출장만 가고 그다음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인제 저는 기본적으로 싹쓸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내식 싹쓸이. 그래도 일반 프리미엄 항공사보다는 저렴한 기내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먹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좀 시켜 주고, 그게 인제 저비용 항공사의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스튜어디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승무원분들 많이 친절하시죠. 친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외국 갔다가 오고 뭐 이럴 때 저비용항공사 승무원들이 약간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요구 요청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한테 저렇게 불친절하면 난 진짜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유를 요 근래에 알았어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니까 승무원들, 특히나 저비용항공사 승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곳을 가고 다양한 곳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힘들 거고 되게 좀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뭐 제가 인제 비행 스케줄을 이렇게 보겠지만 상당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비행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막 또 가야 돼. 막 또 나 제주까지 갔다 왔는데 또다시 대만 갔다 와야 돼. 막 이런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좀 팍팍한 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에 인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라면, 고객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객이 그 금전을 제공한 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대상 자체가 상당히 낮은 클래스의 그런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약간의 무시, 그다음에 약간의 부족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해도 되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많이 받은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신 그런 승객들한테는 엄청난 고객이니까
엄청나게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약간의 저가 항공을 탄 사람들한테는 쪼끔은 부족한 서비스, 쪼끔은 그냥 이해를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측면들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떨까요? 저비용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더 좋은 서비스, 또 더 작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은 감동이라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 좌석, 그다음에 맨 앞에 좌석도 많이 팔죠. 그 비상구 좌석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진짜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2005 년에 인제 제가 군 생활 전역을 했는데 광주에서 급하게 가족 모임 때문에 양양을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한항공을 표를 사게 되면 광주 양양표를 끊어 줍니다. 그럼 끊어 주면 그 비용 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광주에서 김포까지 일단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양양 가는 그 비행기 티켓까지 해서 통으로 인제 사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군인이니까 그냥 20% 할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제 광주에서 김포로 딱 가는데 되게 저는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봐 가지고, 인제 강원도 촌놈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안 타 봤는데 네, 그 승객분께서 오셔서 비상구 좌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인제 비상구를 탔죠. 저 혼자밖에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에 인제 앉아 가지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다리도 넓고 막 그래 가지고 '아 되게 좋구나.'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일단 광주 김포 비행기가 그렇게 작은 비행기는 아닌데 비상구 좌석이 창문을 이렇게 보면 날개가 이렇게 있는 그 좌석을 인제 앉게 하니까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이 좀 하늘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비상구를 그냥 줘 가지고,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인제 김포에서 갈아탈 때는 절대 비상구 안 탄다. 날개 있는 자리 말고, 나 비행기 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하늘 볼 수 있게 좀 자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제 김포에서 내렸어요. 김포에서 내렸는데 비행기를 딱 타는데 다시 이제 그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인제 비상구 얘기에 대한 부분을 뭐 그냥 등한시하고 탔는데 좌석이 또 똑같은 비상구, 또 날개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저쪽 분에, 저쪽 우리 상대방 이쪽 옆쪽에 그 비상구에 여성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또 날개에 앉았는데 자리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승무원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얘기하죠. 본 좌석은 비상구인데 승무원이 그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승무원을 도와서 많은 승객들을 좀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예 오케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고. 왜 자꾸 이 비상구 좌석에 이 날개 있는 자리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막 티켓을 이렇게 보더니 혹시 뭐 그 군인 할인을 받으신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군인 할인 받았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 고객님께서는 이제 비상구 좌석의 일부는 비상구 좌석에 승객을 태워야 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상구를 태우는 그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군인 할인을 받으면 이제 건장한 군인들이 오기 때문에 군인들이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더 넓은 좌석에 앉아 가시라고 비상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 그럼 나 인제 다시는 비상구 할인 군인 할인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20%면 쏠쏠하죠. 비용 자체가 비싸니까. 근데 날개를 엄청 타기 싫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저기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그럼 왜 비상구에 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분도 여군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히 모든 걸 이해하고 그냥 비상구 자리, 날개 안 보이는 데서 옆에 있는 여군분이랑 같이 김포에서 양양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비상구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저도 늙고 이래서 무조건 비행기 타면 이제 앞에 가 가지고 비상구 좀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상구 달려고 할 때 한 두세 번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아서 비상구 좀 무조건 좀 타야 되는데 좀 태워 줄 수 있겠냐 하니까 비상구가 지금 없어 가지고 한 번은 거절당했고요. 한 번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봤던 유튜브 통해서 한 번 성공했는데 이제 대만 출장 가기 전에 우연히 인제 승무원 유튜브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승무원이 지상직 승무원이 볼 때 비상구에서 자기는 어디가 아프니까 비상구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대요. 왜 그러냐면 뭐 비상구는 지금 말 그대로 비상 상황 시에 결국은 어때요? 그 비상 상황 시에는 무조건 사람들 승객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다? 아프다? 그런 사람들 그 비상구에 태워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들 그 회사에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대요. "건강한 사람을 비상구에 태워라.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인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그 대만 출장 갈 때 갔다 올 때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아 팀장님 제가 비상구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구 이거 힘든데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제가 딱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그 지상직 승무원 이제 짐 옮기고 막 이럴 때 이제 체크인 할 때 인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 "I'm healthy."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면서 "I'm healthy." 이러니까 엄청 웃겨 하더라고요. 막 웃더니 왜 그러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어 "Only one, only one." 하면서 only one 그때 뭐 인제 emergency seat라고 얘기해 가지고 "I'm healthy. my partner is too healthy." 계속 healthy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최상의 비상구를 무료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거 유튜브 보고 나서 진짜 좋은 그런 팁을 얻었다. 아프다고 하고 특히나 무릎 아프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비상구 안 태워 준다.' 일단 뭐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 저기 제가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비상구 한번 타 보고 싶은데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제가 몸이 좀 아프고 그런데 좀 태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저 뭐 대만에서 성공했어요. 이렇게 팔을 들고 "I'm healthy. my partner is too healthy." 영어 두 문장으로 딱 비상구 최고의 좌석을 얻었습니다. 두 명 비상구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다음에는 뭐 일단 뭐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인제 저비용항공사 이용하는 거에 대한 뭐 장점은 딱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까운 지방 공항에서 어디든지 외국을 좀 가까운 외국을 나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비용항공사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라면 하와이 괌인 것 같아요. 하와이 괌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쪼끔 더 저렴하게 내 가까운 지역의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꼭 인천공항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저비용항공사 이용할 가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인제 중국 갔다가 대만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대만 갔다가 일본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그런 편도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프리미엄 노선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편도 노선을 이용해야 될 때는 무조건 저비용항공사 이용하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편도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성항공이 우리 저비용항공사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인제 저비용항공사가 사우스 웨스턴 항공사가 시작을 했는데 일단 편도 노선을 왕복 노선과 같이 이렇게 그 편도 노선을 비싸게 하고 왕복 노선은 좀 저렴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의 저비용항공사는 일단 편도 가는 거에 대한 측면들을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편도만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주항공으로 대만을 갔다가 대만에서 타이거 에어로 뭐 마카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지막 가장 좋아하는 그 저비용 항공사의 장점은 밤에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루를 이렇게 막 낮에 막 2 시에 비행 가 가지고 5 시에 도착해 가지고 다음 일정 보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 시나 아예 새벽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에 새벽에 내리는 거죠. 새벽에 내려서 밤 일정 뭐 때로는 막 공항에서 대기해 가지고 다음날 그냥 아침에 아침 일정 소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비용 항공사는 밤에 갔다가 또 새벽에 들어와서 또 아침에 또 들어오면 일정 볼 수 있거든요. 보통 대만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 출발해 가지고 한 2-3시 정도에 대만 도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막 일정 보고 나서 대만에서 한 2 시쯤 출발하면 우리나라에 한 6 시쯤 도착하니까 다음 일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처음 방송이라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저비용 항공사 이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상구나 이런 거 돈 주고 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저비용 항공사만의 매력,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많이 이용하시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사용할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UMD의 바쁘다 마케팅 첫 집에서 찍는 그런 영상이에요.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편집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